자, 이번에는 부하 직원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유형에 맞게 일을 맡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리더에게 주어준 목표는 성과입니다. 성과를 달성하는 것. 팀원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근데 부하 직원이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침착하고 책임감도 뛰어나고 능력도 우수하고 마감도 칼같이 지켜. 그런 직원은 현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뛰어나면 한 가지가 부족하죠. 어떤 숫자에 밝은 직원, 꼼꼼한 직원, 스타트는 좋은데 마감을 못 지키는 직원, 혹은 그 반대의 직원, 그리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은 직원, 성격도 다르고 업무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리더는 이런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마음에 딱딱 들고 그런 직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세상은 다르고 사람들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을 맡기기 좀 어려운 직원 유형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일을 맡길까?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일을 맡기기 어려운 직원 탑 5입니다. 5위 철부지형 직원입니다. 요거 뭐냐면 약간 막내 사원들한테 좀 보는 건데 좀 어리광이 좀 있고요. 상사한테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요런 유형의 직원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요런 표현을 많이 쓰는 직원입니다. 자,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맡겨야겠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 부하 직원을 도와줄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잖아요. 아무래도 뭐 막내고 좀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없이 도와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사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왜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안 도와주면서 나한테 못하냐고 뭐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낮은 업무를 맡기되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헌데 이런 업무를 맡겼는데도 리더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면 더 낮은 레벨의 업무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마무리하게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게끔 하는 것, 요거를 목표로 삼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주면 이 부하 직원은 성장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4위 터널 시야형 직원. 요런 직원 많이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변 상황은 난 모르겠고 나는 일단 내게 주어진 일만 한다. 요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유형은 성실하죠. 성실한데 지시받은 사항만 합니다.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는 융통성이 없다고 할까? 눈치가 좀 없다고 할까? 요런 유형의 직원입니다. 이런 유형의 직원한테 야, 같은 팀인데 좀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돕는 게 상식 아니니? 혹은 야, 이런 업무는 좀 이렇게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상식적인 말로 설명해도 납득을 못합니다. 그러니 애당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통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머리로 이해시키기보다는 몸에 배도록 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유형의 직원한테 일을 맡길 때는 이 직원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냥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일만 하기 때문이에요. 왜? 터널 시야니까. 옆이나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업무를 나눠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건 업무 전체로 놓고 보면 좀 좁지 않냐, 너무.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너가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맡기면 이해를 하고 따라오면서 조금씩 시야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위
베째라형 사원. 네네네. 이런 유형은 일이 좀 어려워지거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좀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예, 그리고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을 하고 좀 툭하면 회사 못 다니겠어 더러워서 혹은 그만둘래 하여튼 뭐 이런 이런 말을 유형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대처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유형은 좀 자신감을 쉽게 잃는 편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좀 남한테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성과를 내야 일이 좀 재밌거든요. 뭐 했네? 뭐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니까요. 또 본인이 어렵게 느끼는 업무나 혹은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는 업무는 안 맡기는 게 좋습니다. 철부지형 직원처럼 우선은 난이도가 좀 낮은 일상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바로바로 날 수 있는 거를 맡깁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좀 미리 예상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할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좀 자신감을 잃고 좀 침울해져 있을 때는 즉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직원은 좀 불안정한 감정을 조절해서 조금씩 성과의 성취감을 좀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진행시켜 나가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리더가 주의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베테랑형 직원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남 탓을 하거나 이렇게 뭐 그만둘래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리더가 말려서 평정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컥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요거 잘못해 나가는 상사 갑질로 몰립니다. 이러니까 좀 감정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직원을 쭉 지켜봤는데 좀 난이도 낮은 걸 맡겼는데도 성과를 좀 못 느끼고 주변 사람들 의욕까지 좀 떨어뜨린다. 그러면 당장 조직의 일손이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표를 냈을 때 마음 변하기 전에 발랑 수리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네네. 자, 이쯤에서 좀 궁금하지 않나요? 베째라형 사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일을 맡겨야 하나? 그게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헌데 이 책은 주제가 일을 잘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건 여기에 없습니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라도 일을 맡겨서 조금씩 성장시켜서 재미를 느끼게 하고 하면 또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은 일을 맡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위 트러블 메이커형 사원입니다. 요거 일만 맡겼다 하면 사고 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면 어김없이 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좀 보안 규정 같은 걸 위반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건데 이런 직원은 대체로 주의력이나 책임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보면 좀 이렇게 허둥댄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대처법 간단합니다. 좀 어이가 없으실 텐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업무만 맡기는 겁니다. 최소한의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소한의 업무가 업무량을 줄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난이도가 낮아도 치명적인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원들의 회사의 회원의 DB 이런 업무를 매일 입력해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난이도는 낮죠. 근데 얘가 잘못해가지고 데이터를 날려버린다거나 혹은 메일을 잘못 보내서 회사의 메일을 다른 거래처에 보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거는 일이 단순해도 유출이 되면 혹은 통째로 자료가 날아가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길 만한 일은 아예 맡기지 말아라.
그게 최우선 목표이고요. 요 직원한테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처법.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좀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 좀 이런 건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훈련을 반복적으로 좀 하면 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한테는 좀 답답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일을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자, 1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위 어떤 직원이 일을 맡기기 정말 난감할까? 무형 무상형 직원입니다.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는 직원입니다. 자, 회의 시간에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요. 언제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합니다. 면담회 할 때 이렇게 목표를 왜 힘들었냐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모든 사고가 정지된 것 같은 직원이죠. 옆에서 보면 뚜껑 열리는 직원입니다. 화가 팍팍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명언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허벅지를 꼬집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얘기했다가 상사 갑질에 휘말리고요. 난리 납니다. 자, 이런 직원한테도 대처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의 유형은 위에 5위, 4위, 3위, 2위의 직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개선하고 이렇게 나아질 여지가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향상의 여지가 있는 직원이었죠. 헌데 이 무형 무상형 직원은 업무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처법은 뭐냐 하면 이런 직원한테는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뭘 맡겨서 좀 지도해 보겠다 이런 시간을 쓸 때 다른 직원한테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해법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당분간 별 영향이 없는 거 이런 업무를 그냥 이렇게 의뢰를 하고요. 리더 자신이 얘기하지 말고요. 부하 직원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시오. 혹은 그 직원의 바로 위의 직원, 그 직원한테 얘기해서 얘기하십시오. 아예 시간을 쓰시는 게 안 됩니다. 다만 방임이 되면 안 되니까 보고 정도는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은 향상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시간을 뺏겨서도 안 되고 다른 일에 시간을 쓰십시오. 왜냐? 리더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